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유튜브 거의 못 찍었는데 한 달 넘게 거의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청한 지역 가보십시오. 매물이 없습니다. 부동산 조정이 시작될 때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공급 물량이 쏟아질 때는 그때부터 대세가 꺾이면서 하락장으로 가는 것이지, 올해는 금리 인상 안 되죠. 유동성은 계속 풀어나죠. 당분간 서울 핵심적인 지역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빵도 아닌데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3, 4년, 4, 5년 기다려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최적의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이번 5년, 6년 동안의 상승장이 더욱더 올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라고 보시고, 너무 보수적으로나 움츠러드실 필요는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2021년 새해가 밝았고요. 메가 트렌드로 최고의 배팅 찬스가 온다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또 국내의 트렌드를 알고 투자를 했을 때 큰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내용을 준비를 했고요. 방송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신년에 들어서도 많은 분들이 저희 회사 문의 전화를 주시고 계신데요. 최근 가장 큰 이슈인 공공재개발과 최근 국토부 장관이 바뀌면서 서울 저층 저밀도 지역에 역세권 고밀도 개발한다는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핵심적인 정말 탁월한 더블 역세권역의 노후도가 심하고 앞으로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역세권 위주로 공부도 하고 또 투자도 하는 시간 갖고 있으니까 특강 시간에 또 만나 뵙고 좋은 투자 지역, 종목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의 메가 트렌드가 있습니다. 저금리, 유동성, 최근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메가 트렌드가 올해 굉장히 큰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상승장 거의 5년 넘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을 보이는 불장, 전형적인 불장인데요. 가격 상승을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저금리, 유동성, 수급 불균형,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심리 자체가 패닉 바잉, 지금 집을 사지 않으면 영원히 못 사고 오늘 집값이 제일 싸다라고 해서 영끌 투자로 해서 조정을 받을 만, 규제로 인해 조정을 받을 만하면 또 가격대 올라서 지금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올해부터 인플레이션,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인플레이션이 화두가 될 겁니다. 인플레이션 뭔지 아십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고 그에 반대로 자산의 가치, 실물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게 인플레이션인데요. 전체적인 자산 시장의 오버슈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플러스 부동산도 예외는 아니겠죠. 이런 자산 오버슈팅과 인플레이션 시대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배팅 찬스를 잡아야 될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 주변에 저희 대학원 나온 친구 중에서 펀드 매니저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친구들이 예상하는 것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장담할 수는 없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다? 금리는 올라갈 일은 없다. 그거를 주요 주제로 삼고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 또 자산을 관리하는 전략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포인트는 저금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당분간은 지속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버냉키 또한 미국에서 제로금리가 4년 이상 더 갈 것이다. 1, 2년 정도가 아니고요. 4년 이상 수년 동안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경기 개선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미리 선제적으로 올리지 않겠다.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더욱더 심해지고 있고요. 당분간은 금리가 인상될 일이 거의 제로다. 그럼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은행 발표했죠. 그저께 올해도
0.5% 기준금리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화적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요. 그리고 또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죠. 지금 K자 경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급격하게 코로나로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업종, 상승하는 기업, 자산을 불리는 개인과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급격하게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는 업종과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수는 바닥을 기고 있고요. 수출은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저금리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우리나라도 너무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장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따라서 올해 100% 올해 내년 앞으로 제가 봐도 내년 후년까지 정도 뭐 후년까지는 모르더라도 내년까지는 이렇게 초저금리가 유지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자산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가장 큰 이유인 저금리는 앞으로 지속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동성 파티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확실히 됐죠. 그래서 부양정책이 나오고 있는데요. MMT가 뭐냐, 무제한적인 화폐 공급 정책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초인플레이션이 아닌 이상은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서 풀어도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한국 또한 저금리 장기화가 지속될 거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MMT 이론은 뭐냐, 정부가 돈을 찍어내서 무제한적으로 찍어내서 경기 부양을 할 수 있다. 대규모 경기 부양책 지지하고 있고요. 바이든 특히 이번에 미국의 민주당 자체가 상하의원을 다 휩쓸었고 바이든 대통령 또한 당선과 동시에 어마어마한 현금 살포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화량은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만큼 물가 급등, 하이퍼 인플레이션만 없으면 돈을 필요한 만큼 찍어내서 무조건 돈을 살포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시죠. 벌써 4차 재난지원금 논의하고 확장 재정 정책에서 아마 설 전에 또 풀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릴 거고 요번에 거의 6조 가까운 금액이 풀릴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합니다. 초저금리 당분간 계속되고 어마어마한 유동성, 돈이 풀리면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는 정말 폭락을 하고 자산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최근에 정말 급등장세입니다. 뭐가 급등하느냐? 주식 3,000포인트 돌파했죠. 비트코인 4천만 원을 넘게 올라갔죠. 원유도 올라가죠. 아파트가 보십시오. 정말 분양가가 30억인 아파트 프리미엄이 벌써 65억 아파트가 성수에 나오고 있고 압구정동 아파트 60억 70억짜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삼천시대 돌파를 했고요. 삼천시대 제가 볼 때는 안착을 하면서 4천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경기 부양의 부메랑, 하지만 여기서 체크해 볼 건 코로나가 끝났을 때 인플레이션이 닥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미국이라든지 거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했고 지금 소비 심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하지만 소비 심리가 급등을 하면 모든 재화나 생산의 가격에 수급이 깨지기 때문에 수요는 폭증하겠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통화량도 전년 말 대비해서 거의 25% 가까이가 증가를 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일경 3,764조라고 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올해 내년에는 더더욱 많이 풀린다고 했을 때는 정말 화폐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다. 즉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메가 트렌드는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인플레이션 시대로 본격적으로 들어서는 한 해가 첫 해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저금리 당분간 계속되고요. 유동성은 점점 더 많이 풀립니다. 거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장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인플레이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리 인상 없는 인플레이션, 가장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수단 뭘까요? 바로 안전자산이면서 수익을 크게 내주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 최적의 타이밍이 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부동산 상투가 언제일까,
재작년, 작년, 특히 재작년에 많은 유튜브 폭락 문자 집값 폭락한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2배, 3배 가까이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좀 집값 상투 아닌가? 라는 생각보다는 오랫동안 집값이 올라간다 라고 예상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고 계신데요. 당분간은 부동산 급락 조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부동산 조정이 시작됐을 때는 금리의 급격한 인상과 시장에 어마어마한 양의 공급 물량이 쏟아질 때는 그때부터 대세가 꺾이면서 하락장으로 가는 것이지, 올해는 금리 인상 안 되죠. 유동성은 계속 풀어나죠. 당분간 서울 핵심적인 지역에 공급할 수가 있습니까? 부동산이 빵도 아닌데 찍어낼 수가 없잖아요. 최소한 3, 4년, 4, 5년 기다려야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 최적의 타이밍이 왔다. 그래서 이번 5년, 6년 동안의 상승장이 더욱더 올해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고 너무 보수적으로나 움츠러드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못 나뉘는 매도, 못생기고 계속 끌고 갈 수 없는 못 나뉘는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익을 보든 본전이든 좀 손실을 받든 이번 기회에 매도를 하고, 이뿐이 명품은 매수를 하시고 보유 전략, 바이 앤 홀드 전략을 하시고요. 이번 타이밍을 통해서, 올 초를 통해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타이밍으로 잡아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실거주 하실 분들은 똘똘한 한 채, 똘똘한 아파트에 집중해서 투자하시고요. 내가 실거주는 확보가 됐고 투자를 하겠다 라고 하면 어딜 투자해야 될까요? 서울의 핵심적인 역세권역에, 더블 역세권 이상이나 입지가 좋은 지역에 저층 노후된 주택들이 많은, 향후에 공공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나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의 재개발을 가능성을 보시고 투자하는, 도심 역세권 재개발 가능성 지역에 투자하는 게 앞으로 가장 큰 수익을 얻는 투자 방법이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최근에 유튜브 거의 못 찍었는데 한 달 넘게 거의 현장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했습니다. 공공재개발 시청한 지역 가보십시오. 매물이 없습니다. 부르게 값이고요. 부르게 값을 떠나서 매물 자체가 없다. 그래서 이번에 1월달, 3월달에 선정해서 탈락하는 지역도 많이 나오겠지만, 탈락한다고 하더라도 공공재개발이 아닌 저층 고밀도 역세권 개발이나 종상향을 통한 개발 이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매물이 싸게 나오는 급매물이라든지 싸게 나올 수 있는 매물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부동산은 가격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한번 올라가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크게 빠질 일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도 서울 역세권 도심권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개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지역이 최고의 그런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 2억, 2, 3억 투자하셔서 이 지역이 정말로 공공재개발이나 역세권 개발로 개발 확정되면 투자 수익률은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5년, 6년, 7, 8년 기다려서 추가 분담금 2, 3억, 3, 4억 내서 20평대, 30평대 아파트 받으시면 지금도 신축 브랜드 아파트 15억에서 20억까지 가고 있는데 6, 7년 후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봤을 때 20억에 30억짜리 아파트 받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실거주는 본인의 투자 성향과 자금에 맞춰서 똘똘한 한 채, 정말 평생 살 수 있는 지역으로 집중을 하시고요.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개발 이슈가 나올 수 있는 조건들을 갖춘 지역에 투자하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2021년 새해가 밝았고요. 이런 타이밍을 맞춰서 본인의 부동산 포트폴리오도 조정을 하시고 신규 투자 청약 또 적극적으로 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요즘 날씨가 추워졌는데요. 건강 잘 유념하시고, 돈보다 소중함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시는 일 잘 되시길 바라면서 특강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